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생각보다 완한적인 스탠스였다라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평가 속에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까지도 오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입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어떤 행정명령들이 나올지에 좀 관심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2.0 행정부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시장에 대한 해법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상황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1.15% 상승한 2,54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소폭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86% 상승한 73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여기다가 기관까지 또 가해지는 모습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또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 또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은 상승, 빨간불은 하락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3% 넘게 빨간불을 켜냈죠. 이 골드만삭스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또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5천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AI 전력, AI 그리고 또 HBM 쪽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대한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삼성전자 또한 오늘 장에서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2차 전지주들은 그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늘 장에서 다시금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삼성 SDI 또한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HD 현대중공업 거진 4% 넘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켜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 0.9%, 기아는 거진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장에서 하락세를 가져갔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노공업 이외에 또 HBM 쪽으로 호실적에 대한 전망, 기대감이 있는 PSK홀딩스 또한 오늘 장에서 11%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타 다른 HBM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알테오젠 무려 5%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지금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올 상반기, 하반기 모두 다 좋을 것이다 라면서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3만 원까지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던 삼천당 제약 오늘 장에 4% 가까운 상승세, 4%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경구용 세미글루타치온 관련해서 또 개시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시세를 내줬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장에서 1% 넘게, 그리고 HLB 또한 0.8%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아쉬운 부분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 로봇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3%까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8%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잠시 후에 꼼꼼한 전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태훈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새해도 이제 밝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설인데요. 올 1년을 준비하는 그런 1월 달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올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함께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또 준비하는 1월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따라서 나도 좋은 종목들,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 사실 국내 증시가 워낙에 현 시점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있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장 마감 이후 장 전에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에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정말 이 꼼꼼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폭넓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2.0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좀 출렁일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도 받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데서 공매도를 때려야 이 수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 가격에선 공매도를 때리는 메리트가 별로 없죠. 외국인 투자가 오늘 대규모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왜 저럴까요? 말 그대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 이것들을 끌어올려서 3월 31일 날 이후로 공매도를 때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첫 거래일 날,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임식 날 200여 개의 행정명령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기간 또 그 이전에도 계속 말해왔던 보편관세라는 것, 이 보편관세라는 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한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똑같이 보편 관세를 부과해서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송이나 다른 데서 이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편 관세를 왜 매기려고 하는지는 못 들으셨을 겁니다. 과거 1기 때 트럼프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당하지 않겠다고 연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외국을 괴롭히고 외국에 무슨 부담을 지우면서 뭐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렇게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날 보편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안도레를 벌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 보편과세를 부과하게 되면 모든 수입품에 이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그런 자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달 뭐 2%씩 3%씩 매기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20%의 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에다가도 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는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나프타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를 서로 면제하기로 해서 협정을 맺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에게는 20%를 부과하고 중국에게는 10%만 부과한다는 건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많이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태양광 쪽 이 셀이나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80%를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는데 그 중국산 제품이 미국만 들어오면 관세 때문에 가격이 50% 이상 더 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 이런 수입을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선 태양광 이 셀과 그 패널에 대한 이 쇼테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트럼프가 중국산에 대해서 곧바로 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그 일본 소프트뱅크가 한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했고 또 오픈 AI와 함께 그 오라클이 함께 5천억 달러 정도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부담해서 이런 그 스타게이트라는 그 AI 인프라를 깔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요. 미국의 대도시마다 웬만한 대도시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24시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미국의 전력망이 너무나 낙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깔아놓은 구리선으로 된 전력망으로 지금의 그걸 유지한다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제 같은 그 IT 업체들이 많은 데는 대부분 광케이블을 깔긴 했지만 그 외에 캘리포니아 지역은 여전히 그런 구리선이 깔려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 투자하는 그 전선들과 또 거기에 들어간 광케이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통신망, 또 이 통신 기기들을 유지시켜주는 전력망, 이거는 누구 걸 사용할까요?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과 한국의 전선주들이 거기에 수출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이 필요해서 받는 겁니다. 여기다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까요? 고율 관세 아니죠. 이거는 보편 관세라도 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결국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살아날 구멍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좀 이따가 강의할 조선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 우리들이 직접 봐두셔야 될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할 것들이 많은 섹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올라줬습니다. 미국 시장도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올라줬고 우리 시장도 올라줬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장은 1월 달에 아직 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올해 2025년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왔는데 그 부분이 함의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보편 관세를 왜 매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향후에 우리가 트럼프 정부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제도권 경력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또 노하우들도 많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방 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들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경력에 따른 그런 뉴스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 면밀히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델리움 파트너를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피해 규모도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드린 홍보 수단 외에는 다른 부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칭 사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강의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조선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뿐이고 올해 1년 동안 내내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갖다 줄 수 있고 또 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바로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돈을 벌고 있는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이 조선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수주는 많이 했지만 그 수주한 것들 대비해서 후판이나 철광석 가격 같은 것들이 비싸지면서 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4년 하반기에 4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그러면서 환차익을 본 것도 있지만 우리 조선사들이 대부분 다 이 시장 환경도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또 그리고 고부가가치선들을 많이 수주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월 달이나 그때 늦어도 2월 달이고 빠르면 1월 말 이럴 때 이제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그 실적이 우리나라 3대 조선사뿐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기자재주까지도 모두 흑자를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 조선주의 그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작년이든 재작년에 한 1년, 2년 투자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왜냐면 워낙 대형주고 그 나이 좀 있으신,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물론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앞에 HD 붙여가지고 영어를 붙여서 좀 이게 생소하신 분들 좀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으로 간판을 갈았고요. 주인도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조선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굴뚝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조선주가 슈퍼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건 기존에 있던 배들, 즉 선주들이 갖고 있던 배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배로 21세기에 맞춰서 갈아야 됩니다. 배를 갈아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 또 거기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옛날 배들은 벙커CU 같은 좀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썼고 그러다 보니 그 배들이 남의 나라 여러 항구를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 노폐물을 그 나쁜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 모두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국제해사기구가 이러한 그 선박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조선주들은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이 말뜻은 새로운 친환경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사와 그렇지 못한 조선사의 실적이나 또 이 실적 규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조선 3사가 모두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예전에 우리가 그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라는 걸 그 굉장히 비싼 겁니다. 웬만한 배 유조선이나 아니면 그 LNG선 같은 것들을 몇 척을 합칠 만큼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데요. 중요한 건 그 설계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능력도 안 되다 보니 남의 설계를 받아와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기술력 딸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때 납품도 못하고 또 납품한 것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1년 동안 계속 AS 해주면서 우리가 그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양 플랜트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조선 3사가 하고 있는 고부가치 선박, 이게 이제 LNG 운반선이나 또 VLCC라고 해서 Very Large Container Carrier라고 이 굉장히 큰 그 컨테이너선입니다. 거의 10만 하여튼 톤수가 굉장히 나가는데요. 근데 이런 배들은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독 안에서. 이제 물론 지금은 독 안에 들어가서 배를 전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육상에서 그걸 만들고 나중에 그걸 모두 합칠 때 독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독 안에서의 작업은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독 안에서 여러 척의 배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런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선 3사가 이 고부가시 선박들을 거의 전 세계, 작년 같은 경우는 저 대표적인데요. 전 세계에서 나온 LNG선 중에 그 제일 큰 규모부터 시작해서 그 싹쓸이로 3개 조선사가 싹쓸이로 가져갔습니다. 중국 조선사가 작은 선박들은 챙겨갔지만 이 큰 그 규모가 큰 그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대부분 다 싹쓸이에 갔죠. 여기다가 더해서 작년에 하나오션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2척을 수주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 해군은 선박, 군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 MRO라고 해서 그 배를 수선할 수 있는, 수선하는 그러한 배 척수들이 많은데요. 그 사업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참여를 하고 2척이나 수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도 수익이 많아질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분기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이 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배 한 척을 수주하면 그 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이제 이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수주 시점과 중간에 기성비를 받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배를 인도를 하는데요. 인도 시점까지 최대한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 2년 전, 3년 전 환율과 지금 환율 차이가 크면 그만큼 환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인도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환차익을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환차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경제 내부에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 조선사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확실하게 돈을 버는 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뭘까요? IMO라고 국제 이 회사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2050 이게 이제 그 우리 탄소 제로 2050과 비슷한 건데요. 이게 회사 쪽에서도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도 이러한 환경 규제를 도입을 해서 선박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이건 벙커치 쓰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CO2 발생량을 규제하겠다는 CI와 이 제도가 이게 규제인데요. 규제가 들어오면서 선박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서 그 선주에게 A, B, C, D에서 이런 등급을 매기는데 CD 등급, D, F 등급을 받으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세계 어느 항구에 접안을 하든 접안할 때 입항료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배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선주들에게는 손해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A, B 등급을 받는 업체에게는 이 배를 갖고 있는 선주에게는 이 DEF에서 페널티를 부과한 돈을 여기다가 덤으로 주죠. 그러면 누구나 선주는 돈 있는 선주라면 친환경 선박으로 하루라도 빨리 바꾸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는 1년 360일 해외 바다에 떠서 모든 물건들을 옮겨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그 부담하는 이런 벌칙금이랄까요? 페널티를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선주들 중에 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면서 이왕 바꾸는 거 옛날 그 구형 엔진 그 벙커CU 태우는 그 들어온 배들은 두세 척 퇴출시켜버리고 한 척 더 큰 놈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VLCC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아주 큰 더 큰 이제 그 컨테이너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업체들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조선사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배를 수주해서 그 생산하는 톤수가 우리나라를 능가했다고 호드가 떠는 그 언론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일부러 수주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그런 배들 수주했다가 손해를 엄청 봤어요. 그 바보짓을 안 하려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사들 지금 굉장히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의 가와사키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했던 실수들을 보고 우린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이죠. 그리고 친환경 선박 발주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주들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사들,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선박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 이런 기술 격차로 중국 조선사들과 우리나라의 조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것이죠. 배를 많이 수주해서 조선을 하는 게 신조 수량이 많다고 톤수가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의 조선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면 겨자 먹기로 중국이 전투함, 군함을 그렇게 많이 발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중국의 그 전투함 숫자가 미 해군의 전투함 숫자를 넘겨버렸어요. 이거는 의도치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게 중국 이것들이 언제 우리보다 해군 그 함정 수를 더 많이 가졌냐고 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면서 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이고 미국의 조선사들은 그러한 전투함 최신형 전투함을 만들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또 만들 독도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미 연방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돈으로 중국 그 군함 수를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전투함을 만들 만한 그런 그 경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성 있는 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부가시 선박 수주라는 건 말 그대로 똑같은 배래도 톤수가 10만 톤짜리 아주 큰 배래도 중국은 일반 벌커선이나 아니면 일반 컨테이너선을 수주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주에는 아예 참여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액화천연가스 같은 LNG 운반선 같이 나름대로 그 배 안에 기술력이 필요한 액화천연가스라는 건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230도 이상 그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액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업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런 LNG 운반선을 만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우리 조선 3사끼리의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저가 수주하지 말자 하고 알게 모르게 담합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담합이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하면 저가 수주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그렇게 저가 수주했다가 우리끼리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죠. 예전에 한번 중국이 우리나라 한국 기술력들을 많이 빼오고 일본 기술력 가와사키 중공업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에 있는 인력들을 빼와서 이런 그 LNG 운반선을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주들이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발주를 했는데 그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서버렸습니다. 그거 수리하고 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배를 하나 만드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 조선사에 이 LNG선 같은 고부가시선을 발주하지 않습니다. 선주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더욱 그러니 우리끼리는 이걸 저가에 수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해먹는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2기에 화석연료 사용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첫날 이 행정명령으로 사이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가 말이야 drill again drill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더 파내고 또 이거를 수출도 하고 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생산한 천연가스를 태평양 건너서 갖고 와서 쓰는 소비자는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갖고 와서 값싼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쓰지만 우리는 러우 전쟁 때문에도 이 값싼 러시아산 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쉽게 갖고 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 비싼 천연가스를 사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천연가스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태평양 바닥 한가운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LNG 운반선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LNG 운반선을 미국에서 발주를 할 텐데요. 그 LNG 운반선을 누가 만들까요? 바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가 이 화석연료 한다고 했을 때 괜히 그거에 막 겁먹을 필요 없이 그 안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선사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사들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러한 조선사들이 막 난립하는 걸
뭐 자기들이 군함을 발주를 주고 해서 겨우겨우 살려놨지만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도 지금 구조조정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LNG 운반선과 LCC 같은 경우는 VLCC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3사가 거의 싹쓸이에 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자, 그리고 대망의 미 해군 MRO.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대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미 해군의 MRO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군은 이 항공모함만 해도 대서양과 태평양함도 양쪽으로 해서 거의 한 10여 척의 10척이 넘죠. 그런 그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항공모함 전단 하나에만 전함과 군함과 뭐 이런 각종 이런 그 전투함들이 한 2, 3척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 해군의 전체 군함 수도 한 300여 척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최소한 10% 정도, 3, 40척은 매년 이 뭔가 좀 그 내부 수리나 이런 것들 꼭 매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여기에 우리 하나오션이 작년에 처음으로 2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회사인데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수선 사업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 특수선이 바로 군함이죠. 전투함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미 해군 MRO 사업에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뛰어들면 우리나라 양대 조선사들이 모두 뛰어드는 겁니다. 이런 특수선 사업을 갖고 있지 못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이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즉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죠. 이쪽은 모두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미 해군의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미 해군의 전투함을 더 만들어내서 중국의 그 전투함보다 수량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미 연방정부 예산이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 해군의 그 전투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선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 한국 조선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그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고 개정할 경우에는 우리 그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형 군함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딱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조선업에서 쓰고 있는 이 후판, 그러니까 조선용 후판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을 할 때 배를 만 때 쓰는 철판인데요. 그 조선용 후판 중에 약 한 30% 정도를 중국 걸 수입해 옵니다. 왜? 중국게 싸니까요. 싸면서도 우리가 수입해 오는 후판은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후판을 우리가 먼저 수입을 해오는 것이죠.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중국 가서 우리나라의 식당에서 먹는 그 김치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한번 그 일 때문에 출장 갔다가 중국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그 한국에서 먹던 김치보다 더 좋은 김치가 나올지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 내에서 만든 A급 김치는 다 한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는 대부분 B급이나 C급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처럼 중국 내에서 중국의 이 철강사들이 만든 조선용 후판 중에 A급 후판은 대부분 한국으로 다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조선사들은 그 낮은 단가에 조선을 수주하기 때문에 이 비싼 후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급 중국산 철판 후판이라도 A급은 우리나라로 수출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엄선해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철강 회사인 현대철강이나 아니면 그 포스코 같은 곳에서 후판을 공급받는데 가격을 협상을 할 때 무기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 이 철강사들이 이 후판 가격을 이 조선사 쪽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낮춰달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서로 협상이 안 돼서 정부에게 이거를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
미 해군 MRO 사업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특수선 사업, 이게 지금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이 모두 그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올해 년도 2025년도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이 발주가 나올 겁니다. 이게 7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이 사업이 결국은 또 하나오션하고 한국조선해양의 HD, 현대중공업이 이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나눠 먹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 잠수함, 신형 잠수함 사업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특수선 쪽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나눠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이런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달하는 건 조선 3사가 작년 2024년 아마도 이제 수주 목표는 대부분 다 초과 달성했고 그것도 고부가 가치 선으로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일감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비용 문제,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용 후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친환경 선박 교체 주기가 이번에 그 도래하면서 DF 엔진 같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까지도 만듭니다. 이 DF 엔진 같은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익도 대규모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조선 3사가 2024년에 동방 흑자를 달성할 걸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올해 2025년은 바야흐로 그 흑자 수준을 더 넓혀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 조선주들이 파란불을 켜고 마이너스를 내면 이거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조선주를 공략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조선 3사 중에 지금 그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그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를 가장 먼저 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사들에게 이런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들 동반 실적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 경쟁자를 할 수 있는 중국 조선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것. 이 모든 걸 봐서는 지금 조선주를 사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지금 현재 그 지난 연말부터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그게 오른 게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선주를 확실히 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올 한 해는 조선주를 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호재성 모멘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역대급 또 친환경 또 선박이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조선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같이 하락할 때 오히려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락할 때 나도 한번 매수 잡으면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정말 제도가운 오랜 경력으로 인해서 이 시장을 보시는 노하우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노하우들 다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 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조선주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꿀팁을 살짝 알려주셨는데 조선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죠. 조선주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이 차트를 보시면 현대 HD, 현대중공업 이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여전히 쌉니다. 이게 지금 뭐 최고가 31만 9,500원인데 이 회사는 31만 9,500원짜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금은 그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값싸게 그러니까 저가 수주했다고 그럴까요? 그 물량을 대부분 작년에 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의 실적은
작년 2024년과는 확실히 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HD 현대중공업을 잘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도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글로벌 신조 1위입니다. 1위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고 HD 한국조선해양의 핵심적인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보시려면 조선업계 대표 선수 하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주들, 친환경 선박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돈 많은 선주들이 제일 먼저 레벨을 바꿔야겠다 하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가서 현대중공업이 독이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2년, 3년 기다리셔야 돼요. 하면 그때 가서 전화하는 데가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그게 어렵다고 하면 또 그다음에 전화하는 데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게 거의 FM대로 전 세계 조선업계에는 영업하신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솔직히 조선업계에 있는 영업하신 분들이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조선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서 선주들이 줄 섰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호황이 앞으로 슈퍼사이클 초기이기 때문에 1, 2년 더 갈 것이고 길게 가면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년짜리 일감을 이미 조선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올해 1년 동안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를 봤다 하면 일단은 뭐가 됐던 현대중공업 쳐다보시고 하나조선, 하나오션 쳐다보시고 삼성중공업을 쳐다보시면 손해본 것만큼 수익을 다시 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HD 현대중공업이 작년까지는 상선이나 이런 쪽에 많이 주력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특수선 쪽, 작년에 하나오션이 먼저 특수선 쪽에 주력을 하면서 미국 MRO를 먼저 받았습니다. 올해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MRO 사업에 뛰어들고 또 우리나라 KDDX라는 이 차기 구축함 사업 여기에 이게 한 7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발주가 나올 건데 여기에다가 또 주력을 하고 또 잠수함 분야에서 하나오션하고 이 현대중공업하고는 또 경쟁 관계입니다. 이것도 또 크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캐나다나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잠수함을 수입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우리 협상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호재가 나올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올라버려서 제가 매수가 30만 원 했는데 30만 원에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시장 매물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나오면 충분히 30만 원 정도에 사볼 수 있고 이게 주가가 더 내려가서 29만 원까지 간다면 이건 아마도 HD 현대중공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리스크가 강화되는 그러한 악재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빼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사도록 전략을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38만 원. 이건 지난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38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 실적을 맞춰가는 것이고 올해 4분기 실적이 곧 공개가 될 텐데요. 그 공개되면 그거에 맞춰서 목표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 자 다음 선수는 역시 한화그룹에 인수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그 모회사인 하나그룹의 이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 방산업체들과 이 시너지가 나오고 있죠. 특히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방위산업 쪽의 그 핵심적인 기술들, 즉 배 안에서 전투지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같은 내부 그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특수선 사업, 이런 방위 사업 쪽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실제로 미 해군의 MRO 2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말뜻은 하나오션이 작년 3분기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지만 4분기 지나면 4분기 때는 흑자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고 올해 2025년에는 확실하게 흑자폭을 더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하나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이라는 데서 인수를 해서 이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조로, 그러니까 즉 새롭게 그러니까 미 해군의 군함을 수주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미국의 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 해군 전력 증강 정책의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이나 지금 말씀드린 하나오션이나 앞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런 조선사들이 대부분 다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말뜻은 용접공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작년 2024년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과 함께 이 용접 로봇에 대한 조선용 용접 로봇에 대한 테스트 필드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말뜻은 실제로 이러한 조선 사업장 내에 이 용접 로봇을 동원을 해서 용접 작업을 대신하게 하는, 즉 인간 노동을 배제하고 로봇 노동을 통해서 이런 조선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도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건비나 특히 이제 이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매수가는 이게 하나오션이 매수가는 5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손절가는 4만 5천 원이고 목표가는 10만 원 보시면 올해 충분히 여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공략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장중에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사실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상승을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타점을 잘 잡아야지만 손실보다는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렇게 장중에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하락을 했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공략의 기회로 가질 수 있는 조선주 나도 한번 타점까지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오랜 제도권 경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들, 해법들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